모든 걸 다 까보는 컨텐츠. 누구나 한시에서 궁금해야 할 성형의 모든 것. 솔직함을 넘어선 가치한 성형 토크쇼. 성형 웰컴. 웰컴. 지난 11월이죠. 이제 수능 시험이 드디어 치러졌습니다.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이 외모를 바꿔보는 시기라고 해서 수능 성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우리 5회 주제는요. 이 수능 성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원장님, 실제로 그럼 지금 되게 바쁘시겠어요? 대략적으로 한 두세 배 정도? 두세 배 정도? 그 친구들이 대개 20대 전후. 관심 받는 부위들이 일단 눈이 제일 많은데 중고등학교 때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테이프도 붙이고, 테이프 붙이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쌍꺼풀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이것들 마음에 안 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어머님하고 손 잡고선 와서 그 다음에 보통 코죠. 가끔 가다가 가슴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. 역시 요즘 친구들은 좀 남달라요. 좀 빠르네요.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성형 수술을 하려면 예약을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? 입학식 전 일주 전까지도 급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고 참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. 저는 못 참아. 그렇죠. 다양해요. 근데 결국에는 나한테 뭔가 중요한 시간이 있으면 그 전에 충분한 회복 기간, 관리 기간 갖고서는 하는 게 좋고. 그래서 사실은 12월 달, 1월 달에 제일 몰리는 거죠. 본격적으로 수능 성형에 관한 사연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수능 치고 성형 수술하려고 하는데요. 피부를 좀 하얗게도 하고 싶고 쌍꺼풀도 하고 싶고 턱 부위를 갸름하게도 하고 싶어요. 대학 입학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피부, 눈, 턱 모두 할 수 있나요? 예를 들자면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회복 기간 2주, 뭐 1주 해놓고 턱 한 다음에 한 달 한다고 해서 이게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. 같이 빠지니까 가장 길게 다운타임이라고 그러는 회복 기간이 걸리는 기간이 어쨌든 최종 기간이 돼요. 피부는 보통 뭐 당일도 활동하니까 단지 주의할 것만 좀 있고 눈 같은 경우는 뭐 낮게 잡을수록 눈은 회복이 빨라요. 인라인인데 만약에 내가 인아웃 해주세요, 아웃 해주세요 라는 말 알죠? 네, 알아요. 점점 올라가는 거. 그렇죠. 그게 높아질수록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나한테 어울리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죠. 턱이야 일괄적으로 일단 부으니까 수술 받은 사람 못 봤죠? 깜짝 놀래요 처음에는. 왜요? 입술이 많이 붓거든. 어. 얼굴도 이렇게 커지고 처음에 부어서. 근데 그런 식으로 붓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? 그런 식이 아니야. 그거는 귀엽게 붓는 거고 이게 뭐지? 라고 이거 과연 빠질까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붓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게 빠지는 기간이 1주 정도 걸리고 수술받은 결과가 나오는 기준이면 한참 걸리죠. 근데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뭐 3가지 수술을 함께 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? 미리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딱 2가지가 있거든. 하나는 쌍꺼풀 수술. 테이프 계속 붙이잖아요. 맨날 막 학교에서 그 빛 꼬리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맞아요, 이랬어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결국에는 피부 손상이 되니까. 어떡해.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해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지방 재배치. 오, 빨리 할수록 괜찮아요? 지방 재배치는 어차피 밀려 나올 거잖아요.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지금 고랑 파이듯이 주변 친구들 중에 술 많이 마시는 친구들 눈밑이 계속 부었다 하니까 일단은 눈밑이 퀭해지거든. 저 이거 많이 캐나요? 그걸 미리 해놓으면 어차피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게 포인트가 달라지게 돼 있으니까. 그러면 혹시 턱을 가름하게 하려면 이렇게 윤곽 수술밖에 없나요? 윤곽 수술이야 뼈를 자르는 수술인데 일단 그러면 자를 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 잘라도 되는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고 원하는 이미지가 안 보이는 이유가 뼈 때문인지 살 때문인지. 젖살 있을 때니까. 어렸을 때는 통통한데 나이가 들면 체중은 안 빠졌는데 얼굴 갸름해진 사람 되게 많잖아요. 솔직히 그랬을 것 같은데. 저 젖살 진짜 통통했어요. 이랬었어요. 저는 아직 젖살이에요. 아직 저는 응애예요. 아직 젖살인 거 맞죠? 왜냐하면 살이 있는 상태에서 뼈가 줄어도 살이 딱 올라붙어서 딱 라인이 나온다 보인다 그거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. 네. 딱 서둘러서 권할 거는 아니죠. 그 나이 때는 조금 이를 수 있다. 근데 원장님 피부를 좀 하얗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그게 화이트닝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좀 하얘지는 수술이나 시술이 좀 있나요?
일단 뭐 당연히 수술은 없고 일단 미백 시술 같은 게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바뀌고 혈관의 층, 피부 두께, 혈관의 양, 피의 양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색깔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하나 시술이 나왔다 그래서 그 시술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게 절대 아니거든. 그런 시술을 할 때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꼭 확인을 하고서는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절대 부작용이 없으면서 되게 만족도 높은 게 리 뭐라고 스킨 부스트 되게 많잖아요. 네. 연어주사 얘기하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좋으니까.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인데 고통이 심한데 참고 할만하더라고요. 네, 만족감이 엄청 높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그 수면 마취를 해야 돼. 용감하게 용감하게 하겠다는 사람도 다음에 할 때는 수면 마취 해주세요. 수면 마취 하더라도 깨니까.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아프죠. 미성년자는 수술 시에 부모님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상담도 혹시 같이 부모님과 받아야 하나요? 같이 받는 게 일단 좋고 근데 항상 상담은 하고 내용은 부모님한테 전화로 얘기를 드리든가 아니면 우리는 적어줘서 부모님과 상의를 해라. 우리가 가족관계에도 확인도 하거든. 아 맞아. 그럼 엄마 알바 이런 거 데려올 수도 있겠다. 그니까요. 반대하시.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. 근데 어쨌든 그걸 확인을 하니까 요즘은 그래서 왜 그 신분증 확인한다고 맞아요. 병원 맞아, 갈 때 병원 무조건 가면 신분증이 신분증 있어야 된다고. 그렇죠. 웬만하면 속이기 힘들지. 어쨌든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겠네요.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. 19살 남자입니다. 수능 시험을 받고 성형을 고민하고 있어요. 제가 또 눈이 예뻐서 코로나 때 마스크를 하고 다닐 때는 자신감 뿜뿜이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얼굴이 길고 코는 또 넓다고 외모 지적을 받았습니다. 성형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성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여사친은 많은 편인데 못쏠인 게 다 얼굴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성형을 고민하고 있어요. 거울을 보면 코밖에 안 보이는 제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형을 다짐합니다. 저 어떻게 할까요? 사연자분 얼굴이 길고 코가 크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하시는 편일까요? 무조건 짧게 하겠다는 그런 기준보다 더 잘생겨 보일 수 있는 코 스타일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코를 좀 더 슬림하게 한다든가 높인다든가 쭉 뻗게 해준다든가 다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. 아까 눈에 대한 자신감은 또 있으셨거든요. 얼굴이 길다고 해도 뭐 이쪽 하관 쪽이 좀 비율이 길거나 이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얼굴이 길어 보인다고 많이 하잖아. 근데 실제 긴 사람도 있고 길어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얼굴이 짧아 보이게 하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. 저도 얼굴 긴 수치상으로. 게 고민인데. 에? 어디가? 하나도 안 긴데. 한 개도 안 긴데. 그러니까 오케이, 그런 식으로 패스. 고민을 하거든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거든. 내가 수치상으로 얼마나 짧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이뻐 보일까를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고 무리해서 뭔가를 안 하게 되는 기준이 돼요. 이번에는 수능과 연관된 성형에 관한 짧은 사연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. 원장님 소개해 주시죠. 직장인분이 올린 글인데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자신감이 차 있었는데 성형수술은 외모 점수를 수능으로 치면 한 등급 정도 오른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수능에서 2등급과 1등급은 대학 차이가 유의미하지만 8등급과 7등급은 의미가 없죠. 그래서 비율이 되게 좋은데 비율을 잘 하시는데요. 수술로 이쁘고 잘생겨지는 거는 기본 베이스. 근데 3등급 이상일 때나 의미가 있네요.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에는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긴 하는 것 같아요. 성형수술 가치가 결국에는 저렇게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더 생겨서 내가 하려는 활동에 더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몇 등급이니까 이 정도니까 난 소용이 없어.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죠. 자기 자존감 문제라는 거. 맞아요. 그렇죠. 자존감은 등급을 매길 수가 없거든. 나를 사랑하는 게 최고예요. 그래도 한 등급 올라가니까 좋은데요, 저는. 그니까 그게 어디야? 네, 저는 그런 거 좋아요. 한 등급이라도 올리는 게 그게 어디예요? 어디야? 진짜. 사실 8등급에서 7등급도 대학 달라질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. 좋은 것 같아요. 수능도 끝나고 겨울방학도 시작되니까 성형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.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의 피로가 누적돼서 성형수술 위험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? 전 좀 안전하게 하고 싶은데. 저희 서일봉 원장님은 워낙 베테랑이셔서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.
어쨌든 피곤하긴 피곤하죠.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짜는 거고, 뭐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요 며칠에 원한다 하더라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, 수술을 위한 시간 텀이랑 상담을 시간 텀 아무리 바빠져도 조절은 하죠. 절대 무리한 스케줄은 잡지 않으신다는 점. 그렇죠.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내가 결국엔 어느 병원을 선택해야 될까? 이게 가장 관건인 거잖아요. 병원 고르는 팁을 원장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편안하게 느낀다. 심리적으로. 그다음에 수술 방식은 다 비슷비슷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더 좋아지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거든. 그게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네, 오늘 수능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. 성형 제철인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. 저희가 오늘 다룬 이 정보들이 많은 수험생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. 성형의 모든 걸 다 까보는 컨텐츠. 누구나 성형에서 궁금해할 성형의 모든 것. 갓직한 성형 토크쇼. 성형 성형 웹다.